은행 창구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38살 중학교 국어교사 한서윤. 그녀의 손에는 10년 만기 적금 통장이 들려 있습니다. 5천만 원. 매달 40만 원씩 120개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은 돈입니다. 외식 한 번 줄이고 옷 한 벌 덜 사고 명절 용돈 아껴가며 모았습니다. 결혼 초 빠듯했던 살림 속에서도 꼬박꼬박 채워 넣었던 통장. 서윤은 그 무게를 느끼며 통장을 가방에 넣습니다.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그 통장을 건넵니다. 당신 믿어요. 12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10년이 걸려 모은 돈이 147일 만에 사라질 줄은, 그 돈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갈 줄은,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이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는. 한 여자의 10년과 147일. 그 시간의 무게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일 오전 은행 창구 앞에 한서윤이 앉아 있습니다. 38살의 중학교 국어교사인 그녀는 오늘 10년 만기 적금을 해지하러 왔어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자 서윤은 잔액을 확인합니다. 5천만 원. 딱 그 숫자가 찍혀 있었죠. 10년이네요, 고객님.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직원의 말에 서윤은 빙긋 웃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120개월 동안 꼬박꼬박 넣었던 돈이에요. 통장 내역을 천천히 넘기며 서윤은 지난 날들을 떠올립니다. 결혼 초 빠듯했던 살림살이, 명절 때마다 고민했던 용돈 봉투, 외식 한 번 줄이고 모았던 그 돈들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저녁 무렵 집 거실 테이블에는 서류가 펼쳐져 있어요. 남편 강민우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41살인 민우는 3년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뒤 줄곧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했죠. 그러다 6개월 전부터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엄 원두 수입 및 유통 사업이었어요. 투자금 5천만 원이면 1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민우가 말하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서윤아, 이거 당신 10년이잖아. 솔직히 부담스러워. 서윤은 민우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우리 돈이잖아요. 당신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12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단호한 표정으로 서윤은 통장을 민우에게 건넵니다. 민우는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이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서윤의 남동생 이태영이에요. 35살인 태영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형부 사업 시작한다며? 축하해요. 태영은 치킨과 맥주를 들고 왔어요.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사업 계획서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5년 후 사업 확장 계획, 프랜차이즈 가능성까지 대화가 이어지죠. 분위기는 한껏 들떠 있습니다. 형부 대박 나면 저도 투자자 명단에 넣어주세요. 태영의 농담에 민우도 웃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태영이 돌아가고 서윤은 설거지를 하다 잠들어 버렸어요. 민우는 소파에 누운 아내를 안방으로 옮겨 눕힙니다. 이마에 가만히 키스를 하고요. 그리고 거실로 나와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민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섭니다. 오늘 사업자 등록하러 가요. 다녀올게요. 현관에서 민우를 배웅하는 서윤의 얼굴은 환합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서윤은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전입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빈 적금 통장 사본을 꺼냅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서랍 깊숙이 넣고 천천히 닫습니다. 10년의 무게가 그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3월 중순부터 민우에게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서윤은 세면대 앞에 선 민우를 발견했어요. 평소 무심했던 그가 거울을 보며 한참을 서 있습니다. 면도 후 로션을 바르고 헤어왁스로 머리를 다듬는 모습이 낯설었죠. 여보,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요? 서윤이 묻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업 초기니까 외모 관리에 신경 쓰는 게 당연하다고요. 며칠 뒤 민우는 새 셔츠를 여러 벌 사왔습니다. 밝은 색상의 슬림핏 셔츠들이었어요. 옷장에 걸며 서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업가는 이래야 하나 보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민우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저녁 7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와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어. 민우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술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회식을 했으면 술 냄새라도 날 텐데 말이에요. 어느 주말 오후 서윤은 세탁물을 정리하다 민우의 셔츠 옷깃에서 향수 냄새를 맡습니다. 달콤한 플로럴 향이었어요. 자신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죠. 서윤은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랑 부딪혔겠지. 저녁 시간 민우는 식탁에 앉아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엎어놓아요. 예전에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그냥 두곤 했는데 말이죠. 서윤이 국을 떠다주며 슬쩍 화면을 보려 하자 민우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회사 일이에요? 응, 업체에서 연락 왔어. 민우의 대답은 짧습니다. 서윤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다음 날 서윤은 친구 박수진을 만납니다. 39살인 수진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둘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눕니다. 요즘 민우 씨는 어때? 수진의 질문에 서윤은 잠깐 망설입니다. 좋아요. 사업 준비하느라 바쁘긴 한데 남자가 갑자기 꾸미기 시작하면 둘 중 하나야. 출세하거나 바람 피우거나. 수진의 농담에 서윤도 따라 웃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우의 재킷이 소파에 걸쳐져 있어요. 서윤은 무심코 주머니를 확인합니다. 영수증 한 장이 나왔죠. 카페 영수증이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 금액은 12,000원. 그리고 주소는 강남구 신사동이었습니다. 혼자 2잔 마셨나? 아니면 거래처 사람이랑? 서윤은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둡니다. 날짜는 3월 18일 오후 3시였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서윤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옆에서는 민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요. 천장을 바라보며 서윤은 중얼거립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3월이 지나갑니다. 봄은 깊어가는데 서윤의 마음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 민우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합니다.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오늘도 미팅이에요? 서윤이 묻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업 초기라 주말도 없어? 미안해. 민우가 나간 후 서윤은 혼자 마트에 갑니다.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는 주말 오후가 유독 길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민우와 함께 이런 일들을 했는데 말이죠. 저녁 무렵 서유는 민우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서류 한 장을 발견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호기심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3-12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업종란에는 커피 및 음료점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두 수입 사업이 아니었나? 서유는 당황스럽습니다. 분명 민우는 원두 수입과 유통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저녁에 민우가 돌아오자 서유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여보, 원두 수입 사업 아니었어요? 민우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곧 웃습니다. 아, 그거? 유통 방식을 바꿨어. 직영 카페로 시작하기로 했어. 강남은 임대료가 비싸지 않아요? 좋은 자리가 나와서 선점하는 거야. 프리미엄 전략이지. 민우의 대답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서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음 날 서유는 동생 태영에게 전화를 걸어요. 태영아, 사업 초기에 강남에 직영점 내는 게 보통인가? 요즘은 공유 오피스로 시작하는 게 대세인데요. 근데 형부 나름 계획이 있으시겠죠? 태영의 대답에 서유는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전화를 끊고 서유는 휴대폰으로 신사동 543-12를 검색해 봅니다.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아요. 지도 앱으로 거리뷰를 확인하니 깔끔한 상가 건물이 보입니다. 4월 중순 어느 날 서윤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옵니다. 민우명의 카드 사용 알림이었어요. 가족 알림으로 설정해 둔 거죠. 인테리어 자재상 350만 원 결제 완료. 서윤은 눈을 크게 뜹니다. 꽤 큰 금액이에요. 저녁 식사 때 서윤이 물어봅니다. 오늘 큰 돈 나갔던데요? 민우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줍니다. 카페 인테리어 시작했어. 다음 달 오픈 목표야. 화면에는 인테리어 도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북유럽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이에요. 우드톤 가구, 화이트 벽면, 포인트가 되는 조명들. 서윤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예쁘네요. 서윤은 안도하며 웃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감정이 듭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민우 혼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서운했거든요. 결혼 12년 동안 둘은 큰 일은 항상 함께 상의했는데 말이죠. 상의도 없이 다 진행하네요. 서윤의 말에 민우가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깜짝 선물로 준비하고 싶었어. 당신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있어. 민우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완전히 가시지 않아요.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민우의 변화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외모 관리, 늦어진 귀가, 휴대폰 잠금, 낯선 향수 냄새, 신사동 카페 영수증, 그리고 혼자 진행하는 사업 결정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서윤은 베개를 끌어안으며 한숨을 쉽니다. 4월의 봄밤은 깊어만 갑니다. 4월 셋째 주 금요일 서윤은 학교 동료 교사 3명과 저녁 약속을 잡습니다. 신사동에 맛집이 있다며 함께 가자는 제안이었어요. 서윤은 신사동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민우의 카페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약속에 응합니다. 저녁 7시 네 사람은 신사동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 동료가 말해요. 디저트 먹으러 카페 갈까요? 여기 근처에 새로 생긴 데가 예쁘대요. 일행은 골목을 걷다가 한 카페 앞에 멈춰 섭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 건물에
카페 이디엄이라는 간판이 보여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혹시 이곳이 민우의 카페일까요? 와, 진짜 예쁘다. 동료들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서윤도 따라 들어가는데 내부가 한눈에 들어와요. 넓은 공간, 북유럽 스타일 가구들, 은은한 조명, 그리고 흐르는 재즈 음악. 태블릿으로 봤던 그 인테리어 도면 그대로입니다. 카운터에서 밝은 미소의 여성이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이름표에는 윤지의 매니저라고 적혀 있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미소가 예쁜 여성입니다. 서윤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일행은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릅니다. 서윤은 카페 내부를 천천히 둘러봐요. 벽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그중 한 사진이 서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카페 공사 현장 사진이에요. 작업복을 입은 남성의 뒷모습이 찍혀 있는데 체형과 머리 모양이 민우와 비슷합니다. 설마.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간다고 말합니다. 복도를 걷다가 사무실이라고 적힌 문을 발견해요. 문 옆에 작은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상호명이 적혀 있는데 민우가 말했던 회사 이름과 다릅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서윤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어요. 민우는 아직 퇴근 전입니다. 서윤은 서랍을 열어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꺼냅니다. 주소는 신사동 543-12 맞습니다. 업종도 커피 및 음료점업. 하지만 상호명이 다른 건 왜일까요? 서윤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합니다. 카페 이디엄 신사동을 입력하니 인스타그램 게시물 몇 개가 나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게시물은 많지 않아요. 사진들을 넘기다가 서윤은 한 해시태그를 발견합니다. 해시태그 신사동 카페, 해시태그 이디엄, 해시태그 오픈 준비 중. 날짜를 보니 3주 전 게시물이에요. 서윤은 더 깊이 검색하지 않습니다. 너무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새벽 1시가 넘어 민우가 집에 들어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서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합니다. 민우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습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오늘 간 카페가 당신 카페였나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주소만 같을 뿐 다른 카페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요. 태블릿으로 봤던 그 인테리어, 북유럽 스타일, 화이트 톤의 공간, 모두 일치했으니까요. 서윤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입니다. 4월의 밤은 유독 길고 차가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아침, 서윤은 민우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학교에 토요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토요일에도? 힘들겠네. 민우는 별 의심 없이 대답합니다. 서윤은 평상복 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신사동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신사역에 내린 서윤은 카페 이디엄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맞은편에 있는 다른 카페로 향합니다.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책을 펼쳐놓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전 11시부터 기다립니다. 카페 이디엄의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드나듭니다. 서윤은 창밖을 계속 주시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 50분쯤 서윤의 눈이 커집니다.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캐주얼한 차림이에요. 평소 집에서 보던 편안한 모습입니다. 민우는 카페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요. 서윤의 심장이 쿵쿵 뜁니다. 손이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잡기 힘듭니다. 카운터에 있던 지혜가 민우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가볍게 허그를 나눠요. 서윤은 얼른 휴대폰을 꺼냅니다. 사진을 찍으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립니다. 게다가 거리가 멀고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돼서 선명한 사진을 찍기 어려워요. 몇 번 시도하다 포기합니다. 30분 동안 서윤은 두 사람을 지켜봅니다. 민우와 지혜는 카페 안을 함께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점검합니다. 테이블을 만져보고 조명을 확인하고 메뉴판을 펼쳐봅니다. 어느 순간 지혜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며 웃어요. 저건 그냥 직원이랑 사장의 관계야. 서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사장이 직원이랑 친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해 보여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오후 3시 민우가 카페를 나섭니다. 서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합니다. 민우를 따라가려고요. 하지만 계산하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민우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어요. 서윤은 카페 이디엄 앞에 혼자 섭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혜가 테이블을 닦는 모습이 보입니다. 젊고 예쁜 여자예요. 서윤보다 10살은 어려 보입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려 재빨리 그곳을 떠납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민우와 지혜의 허그, 어깨에 손을 올린 장면, 편안하게 웃던 모습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어요. 서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감자를 깎고 고기를 재우고 국을 끓입니다. 평소처럼요. 저녁 7시 민우가 퇴근합니다. 오늘 학교 일은 어땠어? 민우가 묻습니다. 서윤은 싱크대에서 손을 씻으며 짧게 대답해요. 그냥 그랬어요. 힘들었겠다. 고생했어.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윤은 식탁에 밥을 차립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어요. 평범한 부부의 저녁 식사처럼요. 하지만 서윤의 입에서는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구멍으로 억지로 넘기는 것 같아요. 밤 10시 서윤은 침대에 눕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서윤은 민우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저 의심만 있을 뿐입니다. 5월 첫째 주 월요일 저녁 서윤은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수진아, 나 지금 만날 수 있어? 미칠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은 즉시 알아챕니다. 어디서 볼까? 우리 동네 술집으로 와. 두 사람은 조용한 술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습니다. 서윤은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민우의 변화들, 신사동 카페 영수증, 우연히 발견한 카페 이디엄, 그리고 토요일에 목격한 장면까지. 허그를 했어.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여자가 민우 어깨에 손을 올렸단 말이야.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수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엽니다. 그게 전부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지는 한숨을 쉽니다. 서윤아, 허그랑 어깨 터치? 그 정도로 바람이라고 단정 짓기엔 증거가 약해. 하지만 직원이랑 사장이 친할 수도 있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 스킨십에 관대하고. 수진의 말은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서윤의 불안은 가시지 않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직접 물어봐.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 확인하고 속 편한 게 나아. 만약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내가 도와줄게. 수지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칩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어요. 민우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민우 옆에 앉습니다. 여보, 나 물어볼 게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민우가 리모컨으로 TV를 끕니다. 왜? 무슨 일이야? 사업이 카페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직원이랑은 어떤 관계예요?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민우가 되묻습니다. 서윤은 지난주 금요일 일을 이야기합니다. 동료들과 우연히 그 카페에 갔던 것, 그리고 토요일에 다시 가서 두 사람을 봤다는 것까지요. 민우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더니 한숨을 쉽니다. 사실은 깜짝 선물로 준비하고 있었어. 뭐가요? 당신이 좋아하는 북유럽 스타일로 꾸민 카페. 오픈하고 데려가서 놀라게 해주려고 했어. 민우는 거실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냅니다. 화면을 넘기며 카페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완공된 모습이에요. 와. 서윤은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정말 예뻐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 여자는? 지혜? 10년 경력 바리스타야. 카페 운영은 내가 혼자 못하잖아. 전문가가 필요했어. 민우의 설명은 논리적입니다. 서윤은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오픈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해. 당신 불안하게 만들었네. 민우가 서윤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가자. 제대로 구경시켜줄게. 당신을 위한 카페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좋아요. 그날 밤 서윤은 민우 품에 안겨 잠듭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에요.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민우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자신을 위해 카페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서윤은 문득 잠에서 깹니다. 뭔가 개운치 않아요. 민우의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준비된 대답 같았습니다. 서윤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민우의 고른 숨소리가 들립니다. 서윤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씨처럼 여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5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민우와 서윤은 함께 카페 이디엄에 도착합니다. 민우가 문을 열어주며 서윤을 안으로 안내해요. 카운터에서 지혜가 환한 미소로 다가옵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혜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허리를 숙입니다.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전문 바리스타처럼 보여요. 안녕하세요. 서윤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습니다. 지혜는 생각보다 밝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민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의 손을 이끕니다. 자, 구경시켜줄게. 1층부터 차근차근 둘러봅니다. 창가 쪽 좌석, 북유럽 디자인 가구들, 은은한 조명, 벽면의 화이트 톤. 모든 게 서윤의 취향이에요. 여기 조명은 당신이 좋아하는 덴마크 브랜드야. 가격이 좀 나갔는데 꼭 쓰고 싶었어. 민우의 설명에 서윤은 감동합니다.
정말 자신을 위해 준비한 공간이구나 싶어요. 2층으로 올라갑니다. 더 넓고 조용한 공간이에요.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고 편안한 소파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다. 서윤이 감탄하자 민우가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지혜가 직접 내린 커피 2잔을 들고 올라옵니다. 사모님, 저희 시그니처 메뉴예요. 맛 좀 봐주세요. 지혜가 테이블에 커피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민우를 부르는 호칭이 귀에 걸려요. 오빠, 설탕 더 드릴까요? 오빠? 서윤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민우가 재빨리 웃으며 말합니다. 아, 여기선 직원들이 다 오빠라고 불러. 편한 분위기로 가려고 그래. 네, 다른 알바생들도 다 그렇게 불러요. 지혜가 덧붙입니다.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요. 안에서 다른 직원이 정리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윤은 화장실로 가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복도 끝에서 민우와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오거든요. 오빠, 다음 주 2층 인테리어 추가 비용 얘기 좀.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다음 달에 정리할게. 민우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서윤은 화장실 문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2층 좌석 추가하는 거,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해. 비용이 만만치 않아.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에요. 처음 일하는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윤은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갑니다. 오래 걸렸네? 민우가 묻습니다. 배가 좀 아파서요. 서윤은 짧게 대답하고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우는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어땠어? 마음에 들어? 응, 예뻤어요. 서윤의 대답은 건성입니다. 민우는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면 정식 오픈이야. 오픈날 꼭 와줘. 집에 도착해 민우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서윤은 재빨리 민우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어 조회가 가능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던 서윤의 손이 멈춥니다. 5천만 원 출금 내역 아래로 추가 출금 기록들이 보입니다. 3월 말 500만 원, 4월 초 400만 원, 4월 중순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입니다. 서윤의 손이 떨립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우에게 휴대폰 화면을 들이밉니다. 6200만 원이나 쓴 거예요? 민우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게 대출도 받았다며? 도대체 총 투자금이 얼마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민우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중얼거립니다. 아직 정확히 계산 안 해봤어. 계산을 안 해봤다고요? 내 10년을 쓰면서.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민우는 다가와 손을 잡으려 하지만 서윤은 뿌리칩니다. 혼자 자요. 오늘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서윤은 안방 문을 닫아버립니다. 민우는 문 밖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거실로 나갑니다. 그날 밤 서윤은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확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저 의심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5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서윤은 교무실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려요. 동생 태영의 전화입니다. 누나, 지금 통화 괜찮아? 태영의 목소리가 심각합니다. 응, 왜? 인스타그램 좀 봐봐. 지금 링크 보낼게.
서윤은 휴대폰으로 링크를 받아 클릭합니다. 화면에 한 계정이 뜹니다. 윤지혜의 개인 계정이에요. 최근 게시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카페 그랜드 오픈 디데이 7. 함께 만든 꿈의 공간 공동대표. 이디엄. 꿈을 이루다. 함께 만든 우리의 공간. 서윤의 손이 떨립니다. 사진을 확대합니다. 카페 내부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 한 장에 민우의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는 두 사람의 손이 클로즈업 돼 있습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가 보여요. 비슷한 디자인의 심플한 실버 반지입니다. 공동대표?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민우는 분명 지혜가 직원이라고 했어요. 10년 경력 바리스타를 고용한 거라고요. 누나, 괜찮아? 태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응. 나 먼저 끊을게. 서윤은 전화를 끊고 교무실을 나갑니다. 교감 선생님께 급하게 조퇴를 신청하고 학교를 빠져나옵니다. 택시를 타고 신사동으로 향합니다. 오후 3시, 평일이라 카페는 한산해요. 서윤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1층에는 손님 2~3명만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혜가 카운터에서 인사합니다. 서윤을 알아보고 표정이 약간 굳어요. 사모님?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민우 있나요? 2층 사무실에 계세요. 서윤은 대답도 듣기 전에 계단을 올라갑니다. 2층 복도 끝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민우와 지혜가 나란히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화면을 함께 보며 웃고 있어요. 서윤이 문을 벙 열고 들어섭니다. 서윤아? 왜 갑자기? 민우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혜도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공동대표가 뭐예요? 인스타그램 봤어요. 공동대표라고 써 있던데요? 민우는 지혜를 쳐다봅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엽니다. 사모님, 그건 오해세요. SNS 마케팅용으로 제가 좀 과장한. 그럼 그 반지는 뭐예요? 서윤이 지혜의 손을 가리킵니다. 지혜는 황급히 손을 뒤로 숨깁니다. 이건 내 돈 5천만 원으로 둘이 차린 거 맞죠? 나만 모르는 거죠? 서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사무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처음엔 정말 사업만 할 생각이었어. 그럼 지금은? 일하다 보니 우리가 민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혜가 소리칩니다. 오빠가 먼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사모님한테 사랑 없다고 했잖아요. 지혜야. 민우가 지혜를 제지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립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아요. 사랑이 없다고. 서윤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옵니다. 민우가 다가오려 하지만 서윤은 손을 내밉니다. 오지 마요. 서윤아, 아니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그만해요. 서윤의 외침에 민우가 멈춥니다. 지혜와 민우는 서로를 쳐다보며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오빠가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넌 지금. 두 사람의 다툼을 보던 서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갑니다. 1층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봐요. 서윤은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인도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상관없어요. 10년을 모은 돈, 12년의 결혼 생활, 믿었던 사람.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윤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수진아. 왜? 무슨 일이야? 나 이혼하려고. 서윤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눈물은 다 흘렸어요. 이제 남은 건 결정뿐입니다. 5월의 오후 햇살이 따갑게 내리쪼입니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5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서윤은 친구 수진과 함께 강남의 한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는 50대 여성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어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사용했고 불륜 정황이 있다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차분하고 명확합니다. 카페 사업자 등록은 남편 단독 명의시죠? 그리고 그 여성은 직원으로만 등록돼 있고요. 네, 확인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투자한 것을 입증하면 카페 지분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금이 서윤 씨 단독 명의였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니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서윤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며 수진이 물어요.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울 만큼 울었어요. 이제는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며칠 보지 못한 사이 수척해진 모습이에요. 서윤아. 민우가 일어나 다가옵니다. 무릎을 꿇고 서윤의 손을 잡으려 해요. 제발 다시 시작하자. 정신이 나갔었어. 미안해. 서윤은 차갑게 손을 뿌리칩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5천만 원 지금 당장 반환하고 지혜랑 관계 정리하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5천만 원을. 지금 당장? 네, 당장이요. 그럼 카페를 팔아야 하는데. 그건 당신 문제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망설입니다. 카페가 잘 되면 갚을게. 1년만. 안 돼요. 지금 당장 아니면 이혼 소송 들어가요. 변호사 선임도 끝났어요. 서윤의 단호한 말에 민우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6월 초 민우는 결국 카페 지분 50%를 제3자에게 금매로 내놓습니다. 원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어요. 4천만 원을 마련해 서윤에게 건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2년 분할로 갚을게. 민우는 각서를 씁니다. 매달 42만 원씩 24개월 상환. 서윤은 각서를 받아들고 차갑게 말합니다. 지혜랑은 정리했어요? 응. 끝났어. 그럼 이혼 소송은 취하할게요. 대신 협의 이혼하죠. 서윤아,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서윤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민우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거실로 나갑니다. 6월 중순 두 사람은 구청에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2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민우가 마지막으로 말을 붙입니다. 지혜랑은 정말 끝났어. 카페 지분도 넘기고 연락도 끊었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매달 돈 꼬박꼬박 갚을게. 그러니까 그만해요. 이제 남이에요. 서윤은 돌아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7월 중순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최종 성립됩니다. 서윤은 4천만 원 수표와 1천만 원 상환 약정서를 받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민우는 법원 앞 계단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어요.
서윤아, 정말 미안해. 행복해. 민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서윤은 잠깐 멈춰서서 민우를 바라봅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12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입니다. 당신도요. 서윤은 짧게 대답하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민우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수진과 만납니다. 끝났어? 응, 끝났어. 이제 뭐 할 거야?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깐 생각합니다. 일단 나부터 다시 찾아야지. 10년 동안 돈 모으고 12년 동안 아내로 살았잖아. 이제 한서윤으로 살아보려고. 멋있다, 우리 서윤이. 수진이 서윤의 손을 잡습니다. 서윤은 쓸쓸하지만 담담하게 웃습니다. 아프지만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7월 24일 오전 10시 서윤은 10년 전 처음 적금을 들었던 바로 그 은행 지점을 찾아갑니다. 창구 앞에 앉으니 익숙한 풍경이에요. 10년 전 그날도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상품으로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묻습니다. 적금이요. 10년 만기로 들고 싶어요. 네, 월 납입액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40만 원이요. 서윤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금액이에요. 목표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창구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며 묻습니다. 서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또렷하게 대답합니다. 5천만 원이요. 이번엔 147일이 아니라 끝까지 채울 거예요. 직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윤은 신청서 명의인 란에 한서윤이라고 또박또박 적습니다. 수익자 란에도 한서윤이라고 적어요. 이번엔 다른 누구의 이름도 적지 않습니다.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서윤은 신청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통장을 받아드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옵니다. 10년 전엔 결혼 생활을 위해 모았어요. 이번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모읍니다. 은행을 나서며 서윤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여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어요. 저 멀리 신사동 방향이 보입니다. 그곳 어딘가에 카페 이디엄이 있겠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적금 다시 들었어. 이번엔 10년 후에 꼭 만기 찍을 거야. 곧 답장이 옵니다. 축하해. 오늘 저녁 내가 쏜다. 삼겹살 어때? 서윤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좋아. 7시에 보자. 동생 태영에게도 문자가 옵니다. 누나 대단해. 나도 누나처럼 다시 시작하는 용기 배우고 싶어. 서윤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저녁 서윤은 학교 동료 교사들과 회식 자리에 있습니다. 새학기 준비 회의를 마치고 가진 저녁 모임이에요. 서윤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보여요? 젊은 동료 교사가 묻습니다. 서윤은 소주잔을 들며 대답해요. 그냥 제 인생 다시 찾은 것 같아서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단 새로운 시작? 서윤의 대답에 동료들이 웃습니다. 누구도 서윤이 이혼했다는 걸 모릅니다. 서윤은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새로 시작하는데 과거를 끌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밤 10시 서윤은 새 원룸에 도착합니다. 이혼 후 얻은 작은 공간이에요. 예전 아파트보다 좁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엽니다. 10년 전 첫 적금 통장 사본이 들어 있어요. 서윤은 그걸 꺼내 한참 들여다봅니다. 120개월의 기록, 5천만 원이라는 숫자, 그리고 민우에게 건넸던 그날의 기억.
서윤은 천천히 통장을 찢습니다. 반으로 또 반으로 작은 조각들이 쓰레기통에 떨어집니다. 과거는 이렇게 버립니다. 서랍에 오늘 새로 만든 통장을 넣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를 펼쳐봅니다. 가입일 2025년 7월 24일, 만기일 2035년 7월 24일, 예금주 한서윤. 서윤은 통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147일이 아니라 3650일을 채울 거야. 이번엔 나를 위해. 통장을 서랍에 넣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서윤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10년을 모았고 147일 만에 잃었습니다. 다시 10년을 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기 때문에 모읍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모읍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어요. 저 불빛 중 하나는 신사동의 카페 이디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곳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새학기 첫날이에요. 아이들을 만나고 수업을 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3650일이 될 겁니다. 10년 후 2035년 7월 24일 그날 서윤은 다시 은행 창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이번엔 통장을 누군가에게 건네지 않을 겁니다.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위해 쓸 거예요. 서윤은 잠이 듭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습니다. 10년의 끝에서 서윤은 비로소 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 통장은 서랍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 0원. 하지만 곧 채워질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씩 천천히 확실하게. 이번엔 147일이 아닙니다. 이번엔 3650일입니다. 이번엔 배신이 아닙니다. 이번엔 약속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